인지 컨트롤스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포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0.7% 증가했는데요. 영업이익은 무려 134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그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조금 더 투명해야 되겠다.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,725억 원으로서 10.7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매출 원가가 9.7%, 1% 작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19%가 증가했고요. 판매관리비가 12%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8%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. 뭐 50%, 8% 증가라 그러면 상당히 영업이익이 뭐 많이 개선이 됐다. 많이 상당히 높게 뛰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러고 그 다음에 가공비 배부 재고산의 증가액이 매출하고 거의 유사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재고가 뭐 낭비된다든지 아니면 돈이 잠겨 있다든지 뭐 이렇게 그 부정적인 평가 요인은 없다고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. 스루프 손익으로 보면은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2.6%로 이거는 거꾸로 더 뛰었습니다. 그리고 이 스루프 환산 재고로도 더 올라갔고요. 그래서 스루프는 6.6%뿐이 상승을 안 했는데 또 스루프율은 1.2% 하락을 했습니다.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제 운영 비용이 2.5%뿐이 증가를 안 해가지고 말하자면 생산성이 0.04포인트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56억이 나와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스루풋 기준으로 했을 때 134%가 그 증가를 했습니다.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저스트 6억 원이 더 적게 나왔는데 이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서 보듯이 매출 증가율보다 재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원재료 가격이 더 높게 상승했고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. 이렇게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회사는 분기에는 재고자산 내역을 공시를 안 했어요. 이건 사업보고서 연간 사업보고서에 있는 금액을 가져온 건데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전체 재고자산액을 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의 증가맥으로 원래 그 WCAI의 증가맥으로 분석을 해 왔는데 이게 불가능할 경우는 할 수 없이 그냥 전체 재고를 적용합니다. 그런데 마침 회사도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보면은 이게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이 돼요. 왜 그러냐? BC의 표현이 다 매입액입니다.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실질이익에 좀 오차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3.3%가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2.5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가 1.3% 감소했는데 비율로도 2%가 내려갔습니다. 이것은 또 상대적으로 재료비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렇게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1차 추론, 2차 추론 모두 2022년도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들은 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가 일반적인 추세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부터 이 공시에는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중평균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럴 만한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참 연결하기가 어렵고 또한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. 어떤 트렌드를 보자 그런 거니까. 그래서 14.9%가 인상이 됐고요. 상승을 했고 제품 가격률은 7.6%.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대로 바로 그렇게
나왔습니다. 슬프 손익 계산서에서 추론한 대로. 그래서 이게 그 18점, 이게 그 14.9%가 증가했으니까, 여기에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, 가격, 제품 판매 가격 압박률은 11.7%, 대외적으로는 한 12% 올려주시오.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7.6%뿐이 인상을 못 시켰으니까, 뭐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갔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그 검증 3단계로서 그 PQ 총 제조비행 개입이 있습니다. 자, 시작할 때, 아니,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같은데 왜 또 그 금액이 또 차이가 왜 나냐? 그러면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렇게 또 이 금액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나 아니,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나 똑같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이게 뭔지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. 그 보물찾기 같이. 그 회사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출원가를 낮추어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2단계에서 보면은 그 재고가 27억이 증가했으면은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 27억으로 표시하면 되거든요. 그런데 36억이니까 8억 6,800만 원만큼 매출원가를 더 내려가지고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.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다 맞춰야 되겠죠. 운영비용이 그 인건비가 266억 원이 집행이 돼서 4.5% 증가했고 직원 수는 5명이 줄었습니다. 그리고 그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이 5,090만 원이고 5천만 원에다가 5,090만 원. 그 다음에 그 평균 임금이 한 6,300, 한 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. 한 중소기업형 정도 되겠죠. 수수료가 7.1%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요.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재고 회전율이 소수점 한 자리는 똑같습니다만은 그 퍼센테이지로 그 계산하면은 0.7% 내려간 거로 되어 있고요. 슬로픈율도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회계 투명 가정을 하는데 아까 2단계의 그 8억 원만큼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이것을 입증을 하려면 원자력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. 그것은 입증이 이제 되긴 됐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 8억 원만큼 그거는 좀 미진한 부분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리고 레버리지율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인데 이게 이제 35.4%에서 7.6%나 크게 뛰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갔느냐. 이게 문제겠죠. 수금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또 재고가 증가했다든지 돈이 묶여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자금 사정이 안 돌아가니까 추가 차입을 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영권 방어선이 50%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 빨간불 상태다. 이게 레드존 상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그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건데요. 3,451억 원 정도 한다. 이것을 이제 납품 가격 그 과정이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그 견적 가격을 이렇게 이 가격을 내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브릭다운 해가지고 좀 가져와라. 그러면은 생산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, 가공비 얼마 들어가고, 판관비 얼마 들어가고, 우리 얼마 좀 먹어야 되겠시다. 이렇게 얘기해서 내면은, 요거 그대로 구매 결의해 줄 때는 없죠. 그러니까 그 담당자도 생색은 내야 되니까, 뭐, 원재료 가격 오르는 거 다들 아는 거니까, 그래가지고, 34만 원에 합시다. 그러면 5,700원 남는 거로, 근데 회사에서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. 그 가격을 깎는 대신 물량을 좀 더 달라. 3%만. 그러면은 한 35만원 꼴에 그 인상해서 파는 효과가 난다. 그러면 9,857원 남는다. 이때 재고가 10% 증가하는 거로 봤어요.
근데 견적 낼 당시에는 재고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 영업사원이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그걸 할 필요도 없죠. 왜냐 그거는 격리해서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.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영업이야 많이 받으면 좋은 건데 많이 받으면 또 경쟁에서 또 뒤지니까 그게 또 문제겠죠. 그런데 어쨌든 그 재고를 그 줄여보자. 왜 그 뭐냐면은 연말에 뭐 그래서 뭐 그 안 팔리는 거 재고 많이 가져가면은 뭐 실질적으로 돈이 좀 쟁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부채일도 크게 올랐는데 뭐 좀 줄 것들 줄여야지. 그럼 재고 자산도 줄인다 이게요. 그러면은 10% 줄였는데 영업이익이 아니고요. 영업 적자가 나버립니다. 원가회계는. 요게 이제 원가회계의 그 이 마녀 맞박 같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. 어, 원가회계의 문제점 대안으로서의 셀프 회계. 그래서 셀프 관점으로 하면은 요거 이 34만 574원으로 냈는데 어 이게 뭐 다른 납품업체라고 보고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냐 그러면은 에,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배터리 전원을 안, 안 끼고 있었네요. 배터리가 부족하다고. 예, 그래서 원가 회계보다도 2,000원 더 싸게 할게요. 33만 8천원. 그러면 이제 구매자가 결제 올리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. 구매자, 이게 완성차 메이커라고 그런다면은. 뭐, 현대라든지, 기아라든지. 그래서 구매자 측에서는 셀프 관점으로 납품 단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재료비 가격만 일단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다, 다 똑같은 건데, 뭐, 요 정도 해서면 한 4,000원 그래도 남는 거 아니냐, 단가에.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렇게 계약이 된다고 그래도, 우리가 깎았으니까 좀 더 물량을 더 주시오. 2.9%만큼. 아까 원가 회계 쪽은 3%더 달라고 그랬는데, 여긴 뭐 우리는 2.9% 회전율 2.9% 올리는 정도만 하면 되겠다. 그 이제 재고 회전은 한 10회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부품 회사가 그 10회전 해가지고 되겠느냐? 왜 그러냐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그 재고 회전율이 이거보다는 높을 겁니다. 그러니까 부품 회사가 완성차 메이커보다는 이 회전율이 높아야지 이게 낮으면은 항상 뭐 적기에 납품, 짓드식으로 납품하라고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가는 심리가 있을지도 모르죠. 말하자면 제대로 납품을 못하면은 다음 거래에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10회전이면은 그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래도 그 10회전이나마 하더라도 계약은 한 4,436원 남는 거로 돼 있는데 10회전 한다 그러면 한 만원 돈 남는다. 그 재고 회전율을 낮추는 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재고만 줄일 경우에 손익은 어떻게 되냐? 손익의 변동이 없습니다. 계약했을 당시에. 왜냐 그러면은 스루프트에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재고의 증감하고는 전혀 그 인과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좋은 거죠.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하고 좋은 게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. 이게 돼야 될 텐데 스루프트 회계가 주가는 아이고 그 곤두박질했네요. 8,620원 떨어졌네요.
장부가 격의 그 50%뿐이 안 됩니다, 지금. 경영성과는 스루프상으로 보면은 그 많이 올랐고, 그다음에 원가격에도 한 50 몇 프로 오르고, 스루프상은 영업이익도 한 134%나 증가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이 경영성과가 뒷받침이 되긴 돼야 되지만은, 합리적이지 않은 시장이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. 이게 분석이나 경영실적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,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합리성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시장이다.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비합리적 시장이다.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, 일단은 이 비합리적이라 하면은 제가 그 별도로 스루프 타임즈를 또 그 방송하고 있잖아요. 생존 우선순위인데,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그 생존에 기여를 했으면 합리적인 거고, 생존이나 그 이익 창출에 기여를 못했으면 비합리적인 거다 이게요.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결코 이 생존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. 이렇게 비유가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. 정구용 씨가 18.38%, 정장환 씨가 5.4%, 유택솔루션이라는 데가 13.92% 가지고 있고요. 외국인 지분율은 한 2%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. 이게 관심이 없는 그런 업체인 거로 되어 있죠. 일반적으로 뭐 제 핏줄이긴 합니다만은 뭘 좀 물어보길래, 그래서 아니 나 같으면은 외국인 지분율 높은 데를 좀 산다 그러면은 조금 안정성은 좀 있지 않겠냐.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대부분 투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, 그 사람들 애널리스트 수준이 우리나라 물론 애널리스트 수준들도 다 높겠지만은 어쨌든 이 외국인 지분율이 10% 이상 되는 데를 선정하면은, 그러니까 저 같은 소심증 환자는 안전하게 소심이니까 결국 큰 돈은 벌 수는 없겠지만은 장기적인 투자로 한다. 한 10년 정도 그냥 사가지고 묶인다든지 뭐 이런 것뿐이 이제 머리를 돌리질 못합니다. 저로서는 그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한 15년 전에 주식 쪽으로 좀 일부 있었던 거를 저는 이 부동산 쪽으로 돌렸다. 그래서 그 손해를 안 봤다. 요즘 부동산도 좀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건 뭐 투자하긴 나름이겠죠. 자, 인지 컨트롤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당분간 그 자동차 부품 회사를 조금 많이 그 선택을 좀 랜덤 샘플 해 봐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